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왜 우리는 거절을 못하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도 사실은 정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주게 돼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돈을 띄게 되고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는 욕먹게 되고 아니면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못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오히려 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내 심리는 거절하지 못할까? 내 마음도 거절하고 싶은데 막상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우물쭈물하면서 그렇게 해요. 도와주면 정말로 기분 좋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매일 도와달라고 그러지?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 속에서 인간관계가 자꾸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겁부터 나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한 몇천만 원을 날렸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날린 건 아니고 이 친구가 도와달라 그러면 500만 원 주고 또 이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면 또 1000만 원 주고 아니면 형이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래도 형을 믿고 도움을 줬다가 또 돈을 날리기도 하고 뭐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고 저의 20대까지는 이 거절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 큰 손실을 입었고 인간에 대한 불신, 심리적인 불신,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을 또 느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후회, 한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부터 어머니, 형, 누나들도 대부분 돈 많이 빌려줘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여려서 사람이 좋아서 배려심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너무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왜 우리는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가? 간단하게 보면 실제 내 마음은 거절하고 싶어요. 아, 이거 왠지 했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노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거절하고 싶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거절을 못한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우리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친구의 부탁을, 이 상사의 부탁을 내가 못한다고 거절을 했을 때 이 나타나는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너 때문에 나 망쳤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잖아. 거절하고 난 뒤에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저 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 왠지 내가 죄인 같잖아. 이 죄의식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저 사람의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식이 있다 보니까 마음은 싫어도 그 죄의식,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되도록 들어줘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무의식의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배려심이 많아서 거절을 잘 못했다라고 제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 실제 물론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뭐 하나님처럼 부처님처럼 마음이 넓어가지고 자기의 것을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지만 제 입장에서 저를 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배려심이 사실은 많은 게 아니라 나 역시도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괜히 내가 저 사람한테 나 이거 도와주지 못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서 거절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렵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조금 안 좋게 볼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지 내가 아주 마음이 넓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풍부해서 거절을 못한 건 아니다.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웠을 뿐이다. 결국은 다른 말로 보면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SNS 하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좋아요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많이 클릭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주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 줄 거다. 저 사람이 1,000,000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1,000,000원을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다. 저 사람이 인정해 줄 거다. 그런 어떤 심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게 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영향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거절을 못 해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억지로 돈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줘야 되고,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는데 억지로라도 야근을 해야 되고, 나 정말 보증 쓰면 안 되는데 보증 쓰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 선한 이미지, 쿨한 이미지, 멋있는 이미지 보이고 싶으니까 보증서에 사인해가지고 재산을 홀라당 이제 말아먹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실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척을 할 뿐이지 실제 내 자신한테는 거짓말쟁이이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내 스스로의 감정에 떳떳하게 진실되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를 못합니다. 제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최소한대로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데,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고, 내가 배려심이 많은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거절에서 이 두려움, 거절한 뒤로 오는 이 파장을 내가 감당하는 게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자기 합리화,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못하고 들어줘 버린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는 인간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와줬다 내가 피해를 입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보증을 서버리거나 큰 돈을 빌려줘버리거나 저 사람에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버렸다가는 내 삶이 망가져요.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미워 죽겠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망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다가 내 인생도 망치고 나중에는 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친구 간에도 돈 빌려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악연이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돈 거래를 하다가 결국은 서로 죽이네 살리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찌 보면 호의적으로 좋은 마음을 줬는데 오히려 그 돈이나 그 물질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20대까지 몇 천만 원의 돈을 날리면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는 보증을 쓰거나 이상한 다단계든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는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결심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의 예외는 있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저 사람이 정말로 그 돈이 없으면 굶어 죽거나 뭐 사업을 더 확장시켜야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제 듣지 않아요. 저 사람이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그런 건 저는 은행에서 빌려라. 왜 나한테 그러냐? 나 돈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 저 사람이 당장 밥벌이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랬다라면 저 사람을 그래도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저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경우에 제가 뭐 아무에게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에 친구가 다리 수술하는데 한 300만 원 빌려달라.
그래서 그 친구의 300만 원을 제가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거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갚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나에게 50만 원, 100만 원씩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수술이라면 제가 빌려줄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또 돈을 50만원, 100만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관계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친구 관계가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미안한데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에게 그런 상황에서는 네가 일도 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은 너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이제 친구 관계가 아닌 것 같다. 네가 나와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런 일로 앞으로는 돈 빌리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하고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실은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제 자신도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친구도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친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하게 되면서 관계가 아직도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미안한 마음에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에 10만원, 20만원 돈 계속 빌려주면 친구는 일도 안 하고 힘들 때마다 쪼르르 와서 친구야 돈 빌려줘. 그런 식으로 친구가 계속 나를 의지하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나는 그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돈 거래는 정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계속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친구와의 사이는 깨지게 됩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한 번 해줬으니까 또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그 욕망이 커져요. 그런데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연이 깨지게 되면서 서로 결국은 싸우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법정 싸움까지 가게 돼서 이 돈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져버린다. 차라리 그때 서운하고 속상하고 욕 한번 먹고 미움 받는 게 낫고 관계가 차라리 깨진 게 나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중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낫지. 그 순간의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배려심이 많다라는 자기 최면, 관계가 깨지는 거에 대한 어떤 상처, 미움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내 삶도 힘들어지고 저 사람도 힘들어지고 좋은 인연이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저에게는 철칙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먹을 게 없으면 내가 뭐 음식을 사줄 수 있고 뭐 돈을 10만 원이라도 주면서 이거라도 챙겨서 먹어라라고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저 사람에게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면 가용 한도 내에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도와줄 만한 상황은 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가 자립하면서 살아가야지 자꾸 누군가가 모든 걸 다 도와주기를 바라면 그 사람의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는 이제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면 거절을 해야 되나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해서 나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부탁을 한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이 나쁜 놈. 넌 믿었는데, 넌 도와줄 줄 알았는데 네가 도와주지 않구나. 실망이야. 이제 너 싫어. 너 안 만날 거야. 당연히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도움 하나로 나를 싫어한다라면, 그 부탁을 안 들어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를 싫어한다라면 그 사람은 어차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부탁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싫어한다라면 그 사람은 어차피 나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부탁을 많이 해왔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미 거절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거절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거절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거 하나로 나를 싫어한다라면 어차피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면 들어줄 거면 쿨하게 사실은 들어주고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거절하라 이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들어줘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게 선한 마음이고 저 사람과 함께 가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부탁을 들어줬는데 이 부탁이면 내가 쿨하게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면 쿨하게 그래 내가 이번 너 도와줄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렵다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라면 내 형편이 안 돼요. 내가 도와줄 역량이 안 돼요. 도와줬다가는 나까지도 위험에 빠져요. 그러면 어쨌든 상황은 무조건 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나에게 딱 물어봤는데 나는 100% 거절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일만 생각해 볼게.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 한 달 동안 생각해 볼게. 우리 대부분 쭈뼛쭈뼛 하잖아요. 내가 확인해 볼게. 근데 실제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100% 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내 상황이 안 된다. 다른 곳에 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런 식으로 그 즉시 거절을 해줘야만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되냐면 희망 고문이 돼요. 내가 들어줄 거면 빨리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하루만 기다려라 이틀만 기다려라 괜히 그 순간에 거절하면 친구가 싫어할 것 같고 나를 미워할 것 같고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 순간 거절을 못 해버리면 친구는 나를 계속 기다려. 친구야 돈 빌려줄 수 있냐? 또 이틀 후에 친구야 너 돈 있냐? 계속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나는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희망 고문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돈이 필요한데 계속 나한테 기대하는 동안에 그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내가 거절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거절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는 소중한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면 오히려 나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 거면 깔끔하게 도와주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친구에게 돈을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만약에 빌려준다라면 두 가지 철칙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100% 받을 수 있는 뭐 담보든 보증이든 써야 될 겁니다. 돈은 정직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거 어렵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는 거예요. 담보든 보증이든 나중에 이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이걸 하셔야 되는 게 서로 나중에 관계가 깔끔해집니다.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무조건 내 마음에서는 줬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내가 편해지는 길입니다. 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저 친구에게 돈을 줬다라고 저 친구가 나에게 돈을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예 마음을 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돈을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 돈을 받으려고 이제 하면 그 친구 찾아가서 욕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나중에 법정 소속으로 가야 되니까 첫 번째는 담보든 보증이든 내가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라. 그것을 내가 못한다라면 돈을 빌려줘야 된다라면 차라리 빌려줄 때 내 마음이 저 친구에게 차라리 준 거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나는 저 친구에게 돈을 줘버린 거다. 그래서 저 친구가 나중에 돈을 안 갚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고 빌려주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이 돈을 내가 주었을 때 내 삶에 큰 타격이 없을 정도의 돈을 빌려주는 게 맞지. 그 돈을 빌려주고 나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빼다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내 인생도 망가지고 저 사람 인생도 망가져요. 근데 나는 친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평생 저 친구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잖아.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움을 주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도움을 주고 내가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돈을 안 받더라도 내가 큰 데미지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는 누군가를 내가 도움을 줬을 때 내가 큰 데미지를 받는다라면 도움을 안 주는 게 맞고, 아니면 데미지를 안 받을 만큼 최소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그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게 그나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내가 사실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예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라 그랬으면 나도 그만큼의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놓고서는 저 사람 나중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쌩 까버리고 모른 척 해버려. 그거 인간으로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내가 먼저 받았으면 그 사람 나중에 잊지 않고, 저 사람의 은혜는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럴 땐 내가 미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상 이 내용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여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돈도 많이 잃어버리고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도 많이 맞아보고 그러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많은 어떤 반성도 하고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절 못하는 심리는 결국은 나한테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인간이 되려고,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관계가 안 깨지기 위해서 싫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움을 주는 척을 했구나. 결국은 나는 거짓말쟁이였구나. 남에게 도움을 줘서 그 거절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부탁을 들어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저 사람에게 거절을 함으로써 나쁜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미워할지언정 내 자신을 지키는, 나를 먼저 보호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남에게 잘 보여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서 남에게 충분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사심없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그거를 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을 정도의 어떤 선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라면 내 자신도 큰 피해가 없고 조금 내가 여유가 있다면 저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약하다는 이유로, 배려심이 많다는 이유로 확인도 안 해보고 무작정 그냥 난 거절 못해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증 서서, 친구와의 관계가 소중해서 보증서 가지고 재산 다 날리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더 소중해요? 가족이 더 소중해요? 그게 이게 가장 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가정이 더 소중한데 난 거절 못해, 난 친구가 좋아, 저 친구 거절 내가 도와줘야 돼가지고 내 전 재산 다 날려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러면 가족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큰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는 게 소중하지,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무리하게 보증을 쓰거나 돈을 빌려주고 주식 투자든 이상한 어떤 사업에 괜히 투자했다가 내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내 가정이 파괴돼 버리면 그때 우리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항상 잘해야 됩니다. 거절할 때는 항상 단호하게 해야 되고,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깔끔하게 도와주라. 사심 없이.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이 정도 믿는 마음으로 차라리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해야지,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거절 못하니까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 도와주다가는 나도 망치고 저 사람도 망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절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정말로 깔끔하게 쿨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되도록 내가 왜 거절을 못하는지를 정확히 알 것이고, 도움을 주더라도 정확한 선을 세우게 되면 내가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